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도 알차고 보람찬 하루를 보내며 정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현재 장기 투자 이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지금 거의 이제 보름 정도 이렇게 좀 지나가는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제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 장세가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이다가도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빠져나가면 어려운 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시장을 넓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2022년 초반부와는 달리 바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정말 항상 기의 틀에 박히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 전자를 향해서 도달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느긋하게 미래 전망치가 밝은 회사, 앞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영업이익과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 그러한 회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이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기초,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다. 한 주라도 조금 더 쌓일 때 주식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그와 더불어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이 기회를 잘 살려 나아감으로써 정말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을 살펴보는 것과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여기 지금 오늘 장세 현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코스피는 미국의 물가 둔화와 호조에 따라 무려 0.9%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386으로서 0.89%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누가 빠져나갔나요? 바로 개미 투자자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 투자자가 빠져나가야지만 좀 이제 장세가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금일 코스피 상승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코스피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미국의 1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즉 12월달에 따르는 둔화 소식은 대형주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간밤에 미국 1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인 바로 CPI에 그에 따라 상승폭 둔화 소식이 정말 대형주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제 영향성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수출 의존도가 정말 높은 한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장세에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지만이 장세가 이끌어갈 수 있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중하는
이제 금통위 금리 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발표를 소화하며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제 뉴욕 장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5%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중국의 상해종합 그리고 홍콩 양생은 오히려 반등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일단 SK 하이닉스는 1.27%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더불어 삼성전자 우선주나 그리고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투자원 삼성전자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신다면 일단 이제 6만전자에 등극을 하면서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개미 투자자가 무려 200만 주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팔아치운 것을 고스란히 외국인과 그와 더불어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연히 개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장기 투자가 어려움을 느끼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6만 전자 됐으니까 팔아버리자 이러고 좀 매도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이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쯤은 좀 이제 과도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치다 못해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관에서는 증권 그리고 연기금이나 기타야 이렇게 매수를 했지만 그 외 투신이나 은행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에서는 매도세가 장세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이에 따라 100원 상승을 했으며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세 현황에 따라 이제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따라 개미 투자자는 13만 7천 주를 팔아치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이끌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에서는 증권, 그와 더불어 투신이나 은행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 외 종금이나 보험, 그와 더불어 연기금에서는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346만 주를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전체적인 공매도 현황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은 삼성전자 뉴스 소식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과 인텔이 올해 AI 반도체 설계에 따라 무려 3천억 이상의 투자를 강행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매력이기도 하죠.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가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하나씩 만들어 나감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투자 규모는 매년 20년씩 증가를 함에 따라 2026년 시점까지 한 해 5억 달러
즉 대략적으로 6,180억 원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에 따라 대략적으로 816조 4,200억 원을 비교를 했을 때 그와 비교했을 때는 작은 수치이지만 투자 수익이 예상외로 크다라는 부분이 딜로이트 측이라고 좀 이제 그쪽에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가진 파운드리 미세 공정 경쟁과 비용 문제죠. 그러한 부분이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 설계로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치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QD-Q5 LED TV 첫 출시에 따라 TV 시장 승부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삼성전자는 OLED TV가 국내 시장에 나오는 것은 10년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TV 면에서는 LG한테 상당히 많이 밀렸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저도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LG 모니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눈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나 뭐 이러한 이제 화질,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기술 면에서 이제 LG라는 이제 회사가 상당히 월등하게 앞서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이 조금은 사업을 하는 데서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번에 QD OLED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며 그에 따라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회사의 규모를 늘려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